카카오뱅크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처음이죠. 카카오뱅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안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뭐 카카오 주주분들 혹은 뭐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처음 저희 허브경제TV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꾸준히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분석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오늘 카카오뱅크가 많은 잡음이 있었죠. 사실 굉장히 고평가다. 일반 은행이 시총이 이 정도인데 카카오뱅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33조인데 포스코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안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처음에 이제 청약 날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이 과연 적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첫날부터 매도 리포트를 냈다 뭐 이렇다고 하셨는데 뭐 카카오 종목 분석 영상을 거의 뭐 1년 넘게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뭐 플랫폼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은 고평가 딱지가 안 따라다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도 네이버에 비해서 보면은 영업이익이 절반이거든요. 그럼에도 시총을 한번 뛰어넘은 적도 있고 시장에서는 거의 뭐 3등, 4등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 것처럼, 물론 뭐 제조업 기업들처럼 뭐 정말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장비를 대고 물건을 찍어서 물건을 팔아서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오는 걸 밸류에이션 하면은 고평가 저평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있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에서는 단순히 그냥 실적이 얼마고 뭐 멀티플을 얼마나 주고 뭐 이런 거는 전 좀 아니라고 봐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투심이란 걸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뱅크도 뭐 정말 말 그대로 시총이 적정하냐 혹은 뭐 지금 받는 멀티플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100이면 100, 그냥 뭐 애널리스트 분들 다 얘기하면 다 고평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배합할 거예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카카오뱅크 잘 나가면. 근데 결국 주식은 내가 매수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간혹 시장이 정말 그 밸류에이션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만,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광기가 붙어서 투심이 엄청나게 살아나서 한 1200원 하는 게 적정 주가인데 난 1200원에도 사주고 1300원에도 사주고 1400원에도 사줄 거야 라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가 고평가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순수하게 여신 업무, 그러니까 수신 업무랑 여신 업무만 해가지고 2017년에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4년 만에 자산 규모가 거의 한 30조 원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엄청나게 좀 부피를 빨리 키운 회사인데, 뭐 다른 은행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카카오도 뭐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또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선물하기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 열면은 위에 뭐 광고도 있고 등등, 여기 이제 광고 입점시키려고 혹은 뭐 경쟁도 하고 이러면서 광고 단가는 올라가고, 그럼 결국 그거는 카카오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플랫폼이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옆에 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농협은행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카카오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갔던 점도 저는 카카오의 엄청난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를 쓰는 사람이 사실 전 인구를 따지면은 제일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제일금융권은 연령대가 되게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20대, 30대. 근데 카카오뱅크는요, 20, 30대가 굉장히 좀 비중이 더 큽니다, 실제로. 그래서 20, 30대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막 방대한 뭐 어려운 전문 용어 써가지고서 뭐 이런 거 상품 가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딱 필요한 거, 양보다 질이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공략을 했던 것도 성공 요인으로 하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 은행들 대비해서는
경쟁 우위에 있는 상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카카오 영상을 찍으면서 맨날 반복적으로 말한 게 도대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내가 갈 때만 이렇게 고객 이익을 해주고 나한테 뭐 각티슈 하나 줬냐, 가야지 라면 하나 주고 달력 주고 하는데 카카오뱅크 어플만 설치해도 어떤 막 쿠폰이라든지 뭐 이벤트 응모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중에 활용하고 있었던 은행을 뭐 겸해서 카카오뱅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전 카카오뱅크로 넘어가는 인구도 굉장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 자체가 이제 뭐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도 여러분들 이제 또 작년부터 시작된 유동성 랠리, 증시의 유동성 랠리가 또 한몫했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카카오뱅크가 신규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이 5명 중에 1명, 많게는 3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접근하기 편하고 쓰기 편하고. 근데 이제 좀 증시가 조금 이렇게 좀 강한 횡보를 보일 때는 조금은 좀 이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카카오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 분야로도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 카카오뱅크 CEO가 보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이 마이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뭐 은행, 보험, 증권, 뭐 신용 대부 뭐 여튼 이런 우리가 다양한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플랫폼 안에서 이제 모든 걸 관리하고 내가 볼 수 있고 조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내가 신고를 하면은 이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신고제였죠. 근데 데이터 3법 뭐 개정되고 이런 이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국가에다가 이거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너는 이거 할 만한 회사네? 오케이, 너는 이거 해도 돼 라고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졌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나 카카오만큼 실제 개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끽해봐야는 아니지만 나이스 평가 정보, 상장사죠. 나이스 평가 정보도 거의 한 30년 넘었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 놓던지, 아니면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를 끌어가던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 데이터 사업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카카오는 이게 가능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대출, 보험, 뭐 이런 뭐 신용대출, 뭐 전세대출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 뭐 카카오뱅크를 뭐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로 이제 공모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 7~80% 정도 수익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상장하기 전부터 이제 카카오 영상 안에서 카카오뱅크를 겸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각티슈 하나 주지도 않고 라면 가야 라면 주고 가야 이렇게 해줬는데, 카카오는 그렇지 않다. 카카오는 일반 그냥 은행하고 시총 비교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사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풀리고 언제 풀리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500만 주 매수, 외국인 기관들의 나머지 개인들이 500만 주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가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70% 이상, 70%가 넘어가는 수량 자체가 보호예수가 3개월 뒤부터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예수 물량이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리스크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IPO 했던 기업들보다는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막판에 상한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채널 안에 또 이제 허브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또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 안에 이제 허브 이야기라고 이제 컨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또 저희 실제 관리 팀장님께서 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후기, 그리고 공모주 언제 팔아야 되죠? 라는 이 영상이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허브경제TV 채널 안에 주린이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후기, 그리고 뭐 언제 팔아야 되죠?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왜 팔 생각을 하냐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뭐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로 친구 추가
HBTV 천사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뭐 주식하시는 데 도움되는 자료들이라든지 뭐 아침마다 정리된 뉴스라든지 현재 시장의 분위기, 트렌드, 시장 정리, 그리고 또 재료 브리핑 이런 거 다양한 컨텐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허브경제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카카오뱅크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